안녕하세요. 브레이크에듀 젤리쌤입니다. 요즘 고교 학점제가 상당히 큰 이슈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이미 2022년 기준 84%의 학교들이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고교 학점에 대해서 설명회도 많이 가보셨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고교 학점제는 북미의 고등학교 시스템과 상당히 흡사한데요. 캐나다와 미국의 고교 학점제와 입시 제도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브레이크에듀는 2012년부터 토론토에서 중고등학교 입시 중심의 조기화 프로그램인 BUPP를 운영하면서 캐나다 대학과 영국 대학의 입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대학의 경우 지난 10년간 1000개가 넘는 합격 케이스를 갖고 있는 만큼 캐나다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과 입시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 이번에 한국에 도입하는 고교 학점제를 보며 한 번쯤 영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은 워낙 입시 전문가분들도 많아서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캐나다와 비교해보는 것도 고교 학점제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관점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UPP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고등학교는 4년제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3부터 고3까지 세컨더리 스쿨에서 공부를 합니다.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각 학년당 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12학년은 6학점을 이수해서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과목은 1학점으로 4년간 총 30학점을 들어야 하고요. 이는 정말 심플한 교육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경우 이번에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가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고 한 학점당 수업량은 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타리오주의 학점만 보다 보니 한국 고등학교 이수학점 단위가 커서 익숙하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대학 졸업 학점이 보통 120에서 140학점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학점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목에 따라 학점이 다르게 적용되면 이수학점 계산이 복잡할 것 같고 특히 각 대학의 전공별 필수 과목까지 고려한다면 매 학년 과목 짜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도 주에 따라서 복잡한 곳들도 있는데 브레이크에듀가 온타리오주의 고등학교 시스템이 대입에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심플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힘들고 사교육에 대해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주는 30학점 이수와 함께 고등학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인 OSSLT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수능이랑 비교하기에는 문해력 정도만 체크하고 패스나 페일이냐 하는 정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난이도가 없는 패스만 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고교 학점제 외에도 수능이라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수능도 새롭게 바뀔 거라고 하니 발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될 경우 지금의 수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절대평가인 상황에서는 수능이 중요해질 것 같고 수능에 해당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과목을 짤 수밖에 없어서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개편된 고교 학점제가 퇴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능의 변화는 필수 불가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국영수가 아닌 선택 과목들은 과목마다 선택하는 학생 수가 달라서 상대평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고교 학점제는 절대평가와 세트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고교 학점이 절대평가가 되면 대학은 무엇으로 학생들을 평가할까요? 아무래도 절대평가가 됐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학생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일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능 위주인 정시 외에 수시 입학 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100%를 말하는데 현재 캐나다 대학이 바로 학생부 교과전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캐나다 대학은 대부분 12학년, 즉 고3 성적만 100% 보고 결정됩니다. 즉 고2까지는 성적이 안 좋아도 고3 때 성적이 좋으면 충분히 좋은 대학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학생부 교과 과정일지라도 고등학교 전체 내신을 모두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내 내신 성적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고등학교는 성적 인플레이션이 없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캐나다의 경우 복지나 연금이 튼튼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되어 있고 한국에 비해 경쟁이 덜 치열하고 다양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캐나다인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입시에 대한 책임이나 압박감이 덜해서 각 선생님들의 기준에 따라 성적을 줍니다. 다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정 있는 학생이 한두 과목 성적이 너무 낮아서 원하는 목표 점수를 얻지 못할 때 리테이크라는 기회를 통해 한 번 더 과목을 수강해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리테이크는 한국에 없는 개념으로 거의 비슷한 개념을 생각해보면 대학의 재수강과 흡사합니다.
캐나다도 상위권 명문 대학의 인기 전공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2학년 내신 성적 외에도 자소서를 요구하거나 숏 에세이, 비디오 인터뷰 등을 내야 됩니다. 자소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리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숏 에세이나 비디오 인터뷰는 리얼타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BUPP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미리 연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자기의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최상위권 대학의 인기 전공으로 입학을 하려면 고등학교 때 학업 체력을 충분히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슐리 비즈니스 스쿨의 비디오 인터뷰의 경우 4개의 랜덤 문제가 나오고 45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며 각 문제에 9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에세이 역시 1개의 문제가 나오고 5분 안에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고 정해진 시간에 즉각적으로 에세이와 비디오 인터뷰를 해야 할 때는 아무리 기출문제를 가지고 미리 연습을 하더라도 학생 본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최상위 대학과 전공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대입 시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할까요? 만약 고교 학점제와 함께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할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대입 전문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생기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대입과 많이 흡사해 보입니다. 미국도 보통 고1부터 고3까지 성적이 모두 반영이 되고 전 세계에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내신 성적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워서 비교과 활동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학을 준비할 때 수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한국도 만약에 내신 성적과 수능만으로 힘든데 목표 전공을 어필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까지 해야 한다면 도리어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자소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기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1학년부터 생기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생기부는 사실상 자소서와 거의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전공을 빨리 정할수록 전략적으로 전공에 맞는 비교과 활동을 만들어서 전체 로드맵을 짜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부 샘플을 보다 보니 생기부를 작성하는 것도 선생님이고 전략을 짜는 것도 주로 선생님이다 보니 선생님의 작문 실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대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구나 싶고 1학년부터 모든 내용이 대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상급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입시가 얼마나 오랜 기간 긴장감을 갖게 하는지 느껴졌습니다. 또한 자사고, 특목고, 학군지의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력 인구는 줄어드는데 개편되는 고교 학점제는 아직까지는 많이 난항을 겪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도리어 캐나다의 숏 에세이나 인터뷰가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특히 고3, 12학년 성적만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고1 이때 고3 전공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 고1부터 성적이나 활동사항이 모두 반영이 되면 중3까지는 어느 정도 전공에 대해서 틀을 짜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고교 학점제와 비교해서 캐나다의 고등학교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한국 입시는 워낙에 전문가분들이 많지만 이번에 바뀐 학점제가 캐나다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브레이크헤드 유학원은 토론토에 직영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고등학생들의 대입관리 조기 유학 프로그램인 BUPP를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어요. 처음 토론토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고교 학점제와 대입평가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한국도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한국과 캐나다의 고교 학점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대학 및 입시, 고등학교 조기유학은 언제든지 브레이크헤드에 문의 주시면 지난 10년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